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뭐 이미 1, 2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끝판왕 책이고 이미 읽고 계시겠죠. 뭐 엄청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3장. 이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뭐 여기의 제목은 이게 원래 제목이 리더와 시대인데 뭐 이거는 전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게 인간관계론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관계론을 강연을 찍은 사람이에요. 신박사 TV에도 있어. 저는 너무 많이 읽어서 뭐 이제는 많이 잊어먹었지만 한 번 쓱 보면 그 사례도 다 기억나요. 예? 저는 그 정도로 인간관계론을 많이 책 너덜너덜한 책 거.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봐갖고 뭐 딸딸딸 낭독을 뭐 낭독은 30번 이상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왜냐면은 인간관계론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링컨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 링컨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오늘 인간관계론 심화전. 이제 링컨이 그때까지 살아온 삶은 끝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할 준비가 된 셈이었다. 링컨은 우울감이 짙었지만 이게 너무 멋있어. 링컨은 우울감이 짙었지만 비관적이지 않았고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또 성실하고 겸손했지만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밸런스가 짱이고 맥락이 짱이에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실패로 다져진 정신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안티프레질의 힘입니다. 왜? 안티프레질은 여러분 실패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아니라 실패 수용 그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실패를 회피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안 겪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건 없어. 우리도 맨날 겪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실패를 내가 수용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실패로 다져진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티프레질에서 바닥을 버텨내는 힘이에요. 당면한 끔찍한 고통도 방향과 목적의식이 지속적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꾸며낼 수 있는 정신이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막 접고 밑줄 치고 했는데 다 이렇게 조언식으로 나옵니다.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찾아라. 3부는? 예. 계속 3부는 이간관계론이에요. 그냥요. 진짜 재밌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한 개 한 개만 읽어도 내가 볼 때 에피소드 30개 나와요. 내가 그래서 대충 뽑아도 30개 나온다니까요.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라. 그러니까 링컨은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그 이제 링컨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때문에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요. 왜 남부는 노예를 계속 갖고 왜 목화 농장이 남부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북부는 노예를 조금 해방해야 된다. 왜냐면 북부에서도 노예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들은 되게 중립적이어서 그거를 막 링컨이 막 자기 표로 돌리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 엄청 복잡하고. 링컨은 전쟁 초기에 북군이 합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노예 해방이 핵심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됨이 핵심이라는 되게 확고한 근간을 갖고 접근한 거예요. 링컨은 오래전부터 노예 제도를 경멸했지만, 그러니까 나오죠? 경멸한 거예요. 노예 제도는 쓰레기 제도다. 앞에서 보았듯 합중국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여론과 노예 제도가 이미 존재하던 주에서는 그 제도를 인정한 연방 헌법을 존중하는 뜻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개인적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먼저를 정보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라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링컨이 이 노예 제도를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노예 제도가 이미 존재하던 주에서는 그 제도를 인정한 연방 헌법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 헌법의 이 공리로부터 내려오듯이 진짜 이 헌법은 근간인데 그 근간으로 노예 제도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거를 쫙 파고 내려와서 그냥 내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노예를 부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헌법에 의해서 이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해서 쫙 내려오는데 거의 진짜 아트예요. 아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다음에 진짜 끈기 있게 질문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끈기 없이 그냥 싸움으로 그냥 개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참아내고 되게 끈기 있게 질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남의 주에 가서 싸워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시켜야 되고. 노예 제도에 대한 개인적 혐오를 아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클래스 내가 이거 보고 반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진짜. 나는 열받으면 개새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린든 존슨이. 린든 존슨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데 링컨이
요거 터는 걸로 장난. 그러니까 넘사. 요거랑 요거가 린든 존슨 내가 볼 때 지금 태어났으면 키워로 어디 커뮤니티 짱 하나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자기도 알아. 링컨이 고약감이 맨날 키워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리 갖는 영향력만큼 갖는 영향력을 링컨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살얼음판을 같은 세상에서 링컨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조심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뛰어난 웅변 능력을 억눌렀다. 내가 이거 읽고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써놨잖아. 여러분은 못 알아. 뭐 상형 문자로 리더십의 디테일. 나도 자세히 봐야 될 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메모다. 리더십의 디테일이라고 적어놨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뛰어나단 말이야. 야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맞아. 그게 많이 나와. 리더십의 디테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도 내가 말빨이 세고 논리적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고약가님은 훈련한 게 있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누굴 잘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죽여야겠다는 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러면 또 그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해놓고 왜 나대냐고. 응? 또 성실하고 겸손했지만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계속 우리나라가 진짜 내가 싫어하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 모르는 거라니까. 저는 알 때는 확실하게 말해요. 확실하게 말해요. 맥락이 필요한 거고 균형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뭐 여러분이랑 나랑 입장차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행정 대처를 잘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넘사벽 1등이야. 그럼 이 새끼 뭐 그러면 또 특정 당 지지하냐? 나는 지금 행정을 잘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행정은 질병본부라는 거는 좌파 때도 있고 우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행정 능력 자체를 잘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 능력의 수장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데이터 까라 그러면은 역학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깔 거 진짜 많아 나는요. 그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토론했잖아 이거 놓고. 나 그러니까 그 게시민들 쓰는 거 보면 한심해갖고 뭐 막 그런 거 막 외신이 쓰는 게 막 검은 머리 한국인이 쓰는 거다. 타임은 완전 외국인이 썼거든요. 타임은 딱 되게 길어요 기사가. 되게 긴데 딱 내가 세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한국에서 똥 밟았다 신천지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왜 그래서 85%가 경북 지역에 있다. 똥 밟았다. 근데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그 체크 스피드는 역대급이다.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 타임. 내가 타임이랑 뭘 내가 끈도 끈앞풀도 없는데 나는 타임 시간이 단어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과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죠. 응? 링컨이 그거를 링컨이 그거의 끝판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것도 시간이 없어. 누가 두 번째가? 그다음에 시오도르 루즈벨트. 난 이거 몰랐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랑 파업 레벨이 달라. 석탄 파업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대요. 탄광 파업. 그래서 미국 온 전역이 왜냐면은 핵심 연료잖아요. 마비가 될 뻔했어. 진짜 마비가 될 뻔했어. 이거를 풀어내는 게 되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서 분노를 억제하라. 내가 또 이 별표 쳐놓고 반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여기에서 이제 루즈벨트 말고 존 미첼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즈벨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이제 노와 사측을 만나고 왜냐면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왜냐면 안 하면 나라가 마비가 될 뻔하니까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가니까 노사의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 사측이 루즈벨트한테 이 범법자 새끼들이랑 너 협력하는 거냐고 루즈벨트를 엄청 비아냥 거로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을 엉덩이와 목덜미를 움켜잡고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었다 그랬어요. 개빡이쳐. 대통령을 얘네들이 와서 비아냥하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가 누구한테 배우냐? 탄광 노동자인 존 미첼한테 배웁니다. 루즈벨트는 존 미첼의 자저렇게 놀랍고 깊은 인상을 받아 대통령이. 그 나라 전 세계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 명의 탄광 노동자에게 경외심을 느낍니다. 성숙한 사람.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대단한 거예요. 미첼은 온갖 자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품위 있고 점잖게 행동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 새끼네 목덜미랑 엉덩이를 잡아서 창밖으로 뒤던지고 싶었대. 네, 그런 행동만으로도 미첼은 그들 모두를 압도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짭밥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좀 품격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진짜 나도 존 미첼이 계속 나오거든요.
완전 여기서 이 탄강 파업에서는 거의 신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미첼 에피소드만 뽑아도 이거 두 편 나와 이거요. 응?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의도적인 폭력과 살인에 대한 경영 측의 비난을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물었을 때 미첼은 7건의 죽음이 있었다는 걸 주저없이 인정했다. 저도 그 사건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건의 죽음은 경영자 측의 청원 경찰이 주된 원인이었고 나머지 4건도 노동자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와 제 동료들에게 공격이 가해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오면서 저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과 말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네 생존권이 걸렸고 저희 모함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씌어져 봐서 알잖아요. 우린 그때 빡쳐서 행동한 것도 있는데 악영향을 미친 행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딱 팩트는 뭐다? 3건은 오히려 경영자 줄무시고 4건은 자기네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클래스에서 여기서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감동을 받아요. 진짜 이게 대단하다 진짜. 응? 이게 진짜 대단하고 또 뭐야? 그 다음에는 여기다. 아 이게 나는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은 또 상형 문자로 써놨는데 미국의 수준이라고 써놨어요. 아 이게 진짜 세계 패권 국가의 수준이구나. 그냥 뭐 운 이딴 거 없고 그냥 뭐 운도 있었겠지만 그냥 수준이 다르구나. 이 챕터의 제목은 미래를 위해 기록을 남겨라예요. 예? 뭐라고 나냐면은 이 이제 탄강 파업이 어마어마한 미국 역대 내가 볼 때 잘 미국 100대 역사의 사건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후로 수년 동안 루즈벨트는 무연탄 파업 위원회를 명확하고 권위 있는 보고서가 소책자로 만들어져 위원회가 다뤄왔던 사건과 유사한 혼란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조짐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널리 유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일이 끝나서 끝났다가 아니에요. 후대가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소책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죠. 이게 진정한 거예요. 위원회들은 누구도 자본가나 노동자로서 말하지 않았다. 또 판사나 군 장교로서 말하지 않았다. 종교인의 자격으로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정의가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는 미국 시민으로서 그 보고서에 서명했다. 얘네가 나 지금 막 쫙 올라왔어. 눈물이 올라. 내 미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 진짜 나 육군으로 만기 전역했는데 나도 여기서 내가 장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 일개 병사였는데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레가시 어떤 유산을 남길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 뭐 찌끄레기지만 아직은 우리는 맨날 고민을 하는 게 제가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요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 없는데 조금 우리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면은 제가 1번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게 그 재활용 활용 센터를 가갖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 영상을 제 사비를 써서 광고를 집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만 같아서는 제가 10억 있으면은 그 영상에다 10억의 광고를 집행해서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광고하는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완동률이 뭐 1%라도 되면은 나는 그래서 뭐 이걸 100만 명이라도 봤을 때 누가 그거를 재활용을 똑바로 하면은 1%라도 이게 재활용이 제대로 되면은 국력이 올라간다는 걸 내 10억을 아껴서 국가적으로 매년 10억에서 100억을 아낄 수 있다는 거 확신이 있거든요. 10억을 써서. 네, 10억을 써서.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끼케 1,000만 원 정도 광고로 공익 간접적으로 사회 하나밖에 못 하겠지만 미친 거예요. 근데 진짜 신 박사님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심할 정도로. 네, 심할 정도로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도 아직 얘네 수준은 아니지만 고 작가님이랑 우리 수준에서 나는 국민 보건과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거든요, 그거는요. 환경과 보건은 둘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 작가님 우리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거 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이게 미국의 수준이구나. 와, 이게 진짜 언젠지 내가 몇 년도인데도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 얘기인데 이거 진짜 이게 미국의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그다음에 이제 프랭클린은 그다음에 이거 프랭클린은 그게 있어요. 이제 프랭클린의 리더십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도 대단해. 닥터 프랭클린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자신감과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랑 긍정적 사고, 성장형 사고 방식 이런 게 다 뭉치면 이제 신비에 가까운 자신감이 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프랭클 루즈벨트 그냥 긍정이 짱이지. 막 그러잖아요. 뭐 긍정의 배신 뭐 이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막연한 긍정은 여러분을 망칠 수도 있지만 견고한 긍정,
경험으로 나왔던 긍정, 확 여러분의 꿈에서 뻗어나오는 긍정 이런 거는 신비에 가까운 긍정이 돼요. 아니 진짜 긍정이 훨씬 초인적. 프랭클린 예. 루즈벨트. 예. 아니 이 사람 여러분 소아마비 걸렸었다니까요. 뭐 이 사람한테 부정 얘기해도 귓방맹이 맞아요, 진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왜 그렇게 귓방맹이 때리려고 그런다고 진짜. 그렇죠? 최고의 미소를 예, 갖고 있는 예. 그 와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국가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였다. 새로운 리더십의 시리에 빠져 마비된 조국의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준비도 돼 있었다. 요컨대 개인적으로 그는 모든 시련을 이미 치열하게 이겨낸 적이 있다. 그냥 신비한 자신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요컨대 개인적으로 그는 모든 시련을 이미 치열하게 이겨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니까요. 그게 고통의 역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가 나 이것도 너무 멋있어. 첫날 과거에 시도한 수단과 곧 시작할 수단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고 이게 완전 레벨이 달라요. 데일 카네기 이런 데가 확연하게 다른 포인트예요. 그래서 과거와 새로운 시작이 선을 그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케네디가 이 사람이 암살당했었나? 아니죠. 이 사람 다른 그 대통령이죠. 린든 존슨이고 아무튼 이 사람도 누구 대통령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저도 처음 알았던 대통령이에요. 나도 처음 들어본 대통령이어서 그 사람 인기가 되게 많은 대통령이었더라고요. 근데 아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게 아니라 시어도랑 린든 존슨이 부통령이 때 암살당해서 이 사람은 대통령 된 거구나. 이 사람 대통령 된 거고. 잠깐 보자. 아마 후보 대통령 다음일 거야. 맞네. 이 사람은 대공황 때 대통령이 돼서 내가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그날 루즈벨트는 31명의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32번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취임 선서가 읽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무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처음부터 선언문을 다시 읽어도 되겠냐고 대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서의 구절을 하나하나 개인적 확신을 더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크고 작은 방법으로 전례를 깨트리며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취임 연설을 행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온전히 떠안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봐봐요. 대공황에서 지금 다 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냥 막 실업률이 막 치솟고 막 다 거지되고 막 다 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다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단절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하면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얘네 성경에다 손 올리고 선서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읽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얼마나 고민하고 왔겠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이 쉬울 것 같죠? 31명이면은 그냥 퉁으로 계산해서 4년이라고 죽은 사람까지 앞에 있다고 쳤을 때 그냥 3년으로 계산할게요. 앞에 왜냐면 암살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1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100년이 감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깬 거예요.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거예요. 자기는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예? 여러분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은 이것도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공황이에요. 그 유명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다 이제 다 망했죠. 그래서 뱅크런 일어나서 사람들이 인출 다 했죠. 그래서 은행 다 셧다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감 정도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맞추기에 전력을 다하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그냥 이제 어떻게 은행법에 대해 이제 은행을 새로 개시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최고 수준의 고민과 실천이라고 적어놨어요. 엄청난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해야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긴급 은행 법안을 작성해 의회에 보내야 했다. 은행의 상한 능력의 안정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면 예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누가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하는가? 견실한 자산을 보유했지만 상한 요구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갖추지 못한 은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방정부가 그 자산을 상당한 통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까? 그래야 한다면 지폐를 새로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보증을 대체할 것인가? 지폐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면 제때 발행하고 분배할 수 있을까? 손실 지급 불능에 빠진 은행이 폐쇄돼야 한다면 예금자를 적정하는 대우 방법은 무엇이? 내가 지금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를 이 단기간 안에 총력적으로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고민을 해서 대공황을 해결할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 능력이 받쳐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랑 행정가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 여러분 왜 잘 안 되냐? 국민의 문해력이 낮으니까 그 와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요번에 그 코로나 이거 보면서 막 까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솔직히 그 말 하고 싶더라고. 새끼야 네가 한번 국회의원 해보고 네가 한번 시장 해보지 그래. 난 그 말 하고 싶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는 네가 원하는 국회의원 왜냐면은 결국에는 차악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무효표를 내는 것도 무슨 행위 표시하는 거 되게 비겁한 행동입니다. 차악을 표시를 하면서 왜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되게 하고 그 사람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랑 면대면으로 얘기해볼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다 키보드에서 방구석에서는 다 대통령이야. 심지어 선거 정치 후원금도 안 내봤으면서 미친 새끼들이야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또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그냥 그 다음에 난 여기서 여기다 내가 두 번 읽은 데거든요. 여기 두 번 읽었는데 여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은행을 재개를 한 거야. 이제 대공황 때 뱅크런이 있어갖고 다 자기 캐시를 빼갈라 그러니까 문을 안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셧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다 찬스다고 이제 돈을 빼갈 수 있는데 그 이제 정책 발표하고 대통령이 담화도 다 끝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은행이 열린 거예요. 이제 선택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빼갈지 여러분의 미국은 안전하니까 예금을 할지. 하지만 백악관이 걱정했듯 진정한 시험 때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은행이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이후에 국민의 반응이었다. 초기에는 창구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 줄은 돈을 인출하는 줄이 아니라 돈을 다시 예치하라는 줄이었다. 나는 이걸 영화로 만들었으면은 딱 그 줄이 쫙 늘어져 있고 그 ENG 카메라가 쫙 줄 따라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주민으로 쫙 창구 손 그때는 이제 손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냐 나오냐 그거가 슬로우 모션으로 쫙 오케이 카트 이랬을 거 내가 진짜. 응? 그러면서 루즈벨트 쫙 주민으로 당기고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적어놨으니까 그냥 저때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네 법안이 미국 국민을 안심시켰을 때, 그다음에 대공황을 극복해가는 반전이 됐을 때. 이때는 뭐 위증의 사건이고 경제학이 이런 것들을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되게 왜냐면 아무런 이론적 배경이 거의 없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케인즈가 이때 등장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솔직히 지금의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공황이랑 일본의 버블 붕괴라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겨우 막은 거지. 이때 당시에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바마 때 그 금융 전체 그 양적 완화가 역대급 미국의 통화 정책 성공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엄청난 성공인 거지. 그거 뭐 나오잖아. 팀 가이너가 뭐 있잖아. 스트레스 테스트 나오잖아요. 원래 거기에. 2008년도만 따지면 대공황의 재판일 정도였어요. 근데 대응을 잘했지 대응을. 그거를 아베가 따라했다가 일본이 쫄딱 와. 아베도 뭐 어쩔 수 없긴 해. 안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저기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과 일본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 더 빡세게 더 심하게 이걸 과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근데 지금 올해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일본이 옛날 일본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내가 박사할 때만 해도 난 일본을 되게 높게 쳤거든요. 이제 그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일본을 높게 치지 않고 동일선상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네가 뭘 일본에 대해서 네가 메이지 유신을 나 메이지 유신 그래 모르는데 그럼 새끼들아 너네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를 아냐?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일본의 이 두 번째 수출 상품이 반도체 장비 소재예요. 그거의 최대 고객이 대한민국이고 일본 우리한테 지금 딱히 파는 게 가전제품은 없어요. 심지어 자동차도 못 팔고 우리나라한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배터리도 패나소닉이 1등이긴 해요. 걔네 앨런 머스크랑 하는데 요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3사가 합치면은 파나소닉 이겼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논문이라는 걸로 우리가 많은 거를 다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디지털 산업에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내가 OECD 20개로 그 다음에 안에 막 그냥 GDP 그냥 막 높은 막 싱가포르 이런 거 뺄게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한 인구 규모 한 1,000만 넘고 이렇게 뭐 자체적 뭐 농업도 하고 이렇게 뭐 기본적인 거 다 하는 나라 중에서 자국 메신저 쓰는 나라 3개인가밖에 없어요. 두 개인가밖에 중국, 우리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 다 왓츠앱 그러네. 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소울을 가진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점령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이 있으니까 왜 알리바바 중국밖에 안 할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동남아 뭐 몇개 동남아 할 수도 우리나라 할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규모에서 이렇게 장악한 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비전이 더 밝고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20대 30대가 아씨 나 내년에 40대야 아씨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아무튼 우리 20대 30대 친구 나 만으로 아직 38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독립운동보다는 쉬운 레벨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쥐어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위기 40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웃기시고 있네. 근데 지금 우리 위기 대응하는 것도 우리나라 대단해요. 진짜. 가끔 우리나라 좀 특이하긴 해. 되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또 읽어줄게. 여기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때 10대는 그냥 지금의 10대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왜냐면 학교를 뭐 대학교를 많이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CCC라고 공공 근로사를 우리 엄마도 했었다니까. IMF 때 우리 엄마도 환경 미화로 나가서 50 몇만 원인가 60 몇만 원인가 받은 게 내가 액수까지 기억이 나요. 쓰레기 줍기 사업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으로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로즈벨트도 CCC라고 이제 수목 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캠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청소년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얼마가 걸리겠냐고 물었을 때 페크 너는 이렇게 했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 이렇게 그랬겠죠? 딱 로즈벨트가 깔끔하게 얘기했대. 너무 길다. 그랬대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뭐 거기서 논리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막 미국이면 이게 왜 한 달이 아닌지 설명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길다. 그러니까 페크가 지체 없이 보름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로즈벨트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면 또 깨시민들 그래요. 뭐 너무 고압적이고 오공이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 때는 이렇게 의사결정이 빨라야 아니, 지금 돼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여기는 갑자기 왜 이걸 나도 무의식적으로 적어놨는데 익스큐션 스피드라고 적어놨어요. 실행 속도 싸움이라고 했었어요. 나 이거 왜 적었는지 몰라. 나 이거 막 너무 몰입을 해서 나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라세이 그거 하듯이 적었거든요. 진짜. 그 영원 빙하면 몰라 귀신 나오는 거 그거 나 진짜 그걸로 적었거든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익스큐션 스피드 여러분 이만 중요한 것도 뭐가 나냐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떤 병명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어떤 병명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납하진 않을 겁니다. 변명. 변명.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진짜 대단하고. 야 벌써 28분이야. 아이씨. 이제 그다음에 린든 존슨 마지막으로 이제 린든 존슨으로 넘어가면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책이 너무 좁은 데가 많아서 어딜 펴야 될지 모르겠어. 한국의 린든 존슨 신영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해.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라 파트랑 이것도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거 완전 데일 카네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제목에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라. 3부만 이렇게 있습니다. 3부만. 여러분 진짜 이 3부를 우리가 30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노가리 까다 보면 이렇게 돼요, 진짜. 존슨은 그때로 회상하면 나는 항상 그랬지만 그 예산도 정말 공들였다. 거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연구한 까닭에 꿈에도 예산이 나타날 정도였다. 미쳤어. 우리나라 진짜 이건 대통령 수준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왜냐면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산 통과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과연 이거에 100번이라도 고민한 사람 있을까? 네, 100같이는 사람 한두 명은 있어. 보면 우리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또 열심히 하시는 연방 예산은 보통 시민에게 이해하기 힘든 통계집 자료로 통계 자료집으로 시어스 로벅 백화점 카탈로그보다 우리 이거 그로스 IQ 하면서 배웠잖아. 시어스 로벅 백화점 카탈로그보다 두꺼웠고 전화 보도보다 재미없었지만 책임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모든 미국인의 일생생활에 미치는 인간적인 자료였다.
그냥 막 통계만 막 됐고 민간인은 문해력이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또 여기다 적어놨어. 문해력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숫자 보면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자료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뭔 자료인지 전혀 몰라요. 일단은 내가 막 그런 거 레마타이제이션이라 그래갖고 그 형태소 분석이랑 비슷한 걸 해한 거 이렇게 이런 거 막 데이터만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뭔지 모르거든요. 나도 그런 거 보는데 이게 나와야 나중에 자료가 나와서 여러분이 볼 땐 깨끗한 교재로 나옵니다. 로우 데이터 선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다 알고리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레이징을 직접 매뉴얼로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게 정리가 돼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어 이제 어떤 플랫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그러니까 아무튼 린든 존슨은 국민의 숫자에 둘러싸여 살며 런스정도 국민은 숫자에 둘러싸여 살며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도움받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멋있었고 마지막으로 린든 존슨은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여기가 이거예요. 제목이 기다려야 할 때야 추진할 때를 알아야 된다. 예? 존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순간적으로 변화한 분위기에서 항구적인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은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익스큐션 스피드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회가 났을 때 그걸 항구적으로 운을 여러분 실력으로 바꾸려면 빨리 그 운을 캐치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 그게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운은 여러분 휘발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실패를 하면 실패에 대한 경험치라도 쌓일 텐데 그렇지. 그래서 고 작가님이 맨날 힘들었던 게 그게 내가 생각은 있었지만 행동력이 내가 계속 부족했다. 그게 계속 그걸 반성했던 거예요. 20대 때. 그렇지. 30대 중반 30대도 그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멍청했지만 심지어 잘못된 행동도 했지만 린든 존슨. 네, 린든 존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린든 존슨이 그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벗어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엄청난 강압을 합니다. 개또라이 새끼예요. 진짜 압박이 너무 심하고 근데 결국엔 사람들이 린든 존슨을 다 따라요.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퇴근하고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이거는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린든 존슨은 그것이 효과가 발휘했다가 나와.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왜냐면 위기 상황이었고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퇴근하고 필요한 직원들은 자기 집에서 숙박을 시켜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례만 해도 그것만 토론해도 지금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진짜 혼돈의 시대 리더십 in turbulent times 진짜 진짜 최고의 책이에요. 안 읽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을 좀 받아서 얘기를 하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좀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독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할 때 독서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좋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그냥 읽으세요. 이 책은 그냥 읽으세요. 수준이 달라. 격이 달라. 그거 읽어서 재미없어 환불하세요. 환불하세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 거기 서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아니 워렌 버핏이 미쳤다고. 그럼 막 음해 집단은 그런 거야. 야 워렌 버핏 돈 받았나 보다. 그럼 빌 게이츠도 돈 받았어, 그렇죠? 빌 게이츠 이제 곧 이거 곧 읽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읽었을 거예요. 업데이트만 안 했지. 책 그거 있어요. 하루에 책 한 번씩 늦게.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 이거 내가 볼 때 장담하는데 빌 게이츠가 올해 여름 휴가 때 읽어야 될 책 그런 거 높아요. 되게 높아요. 그렇죠? 아무튼 간만에 책이 너무 두껍고 좋아서 3부작으로 해봤는데 이 다음 책도 또 벌써 우리는 다 원서로도 조금 봤고 그 다음 책은 그거 아니구나. 그거니까 숙면이니까 원서 본 거 아니구나. 다른 책이구나. 원서를 못 봤네. 일본어라서 그건 다른 책이야. 다른 책. 왜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 라인업이 되게 길어요. 그 순서만 고 작가님이 좀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다음 책은 좀 책이 얇습니다. 그 책은 저 아직 안 읽었어요. 그 책은 저도 오늘 받았어요. 오늘. 근데 그 다음 책에 나오는 책도 저희 원서로 본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라인업의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숙면에 관한 책은 잠에 관한 책인데 되게 얇아요. 소책자인데 이거는 저희가 원서로 못 본 게 일본어 책인데 스탠포드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맞죠? 스탠포드 맞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검증된 책이죠. 뭐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뭐 뜬구름 소리 하는 이미 뭐 초울트라 전문가시니까. 초울트라 전문가가 쓴 거여 갖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실용적이에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되게 구체적 강론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걸로 또 도움이 될 거. 저도 이제 읽어봐야 되고 읽어보고 또 알차게 요약해 갖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습니다. 또 만나요.